도라가 자살로 죽은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인연은 정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고필승이 감독이 되고 나서 촬영차 찾은 해안가 마을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김지영입니다. 실은 김지영이 박도라이죠. 하지만 서로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박도라는 바다에서의 사고로 인해 전신 성형 수술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드라마 단골 소재인 기억상실증까지 걸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변했어도, 비록 기억을 잃었어도 심장만은 기억을 하는 걸까요? 고필승은 도라를 처음 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김지영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도라 또한 기억에도 없는 고필승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로는 이게 뭐지 하며 잠깐 생각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박도라는 촬영 현장에서 우연히 스태프로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눈치 빠르고 야무진 박도라는 모두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이후 고필승이 막내 스태프로 박도라를 채용하면서 박도라는 김지영의 이름으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김지영은 사무실에서 우연히 직진 멜로 대본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본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박도라 연기를 하게 되죠. 이 장면을 목격한 고필승은 순간 박도라가 살아있는 줄 착각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이 또 잘못 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드라마 촬영 도중 현장을 지나던 고필승이 사다리가 넘어져 다칠 위기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김지영이 슈퍼맨처럼 나타나 고필승을 구합니다. 쓰러진 김지영은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가는데요. 고필승은 일전에 김지영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기억상실에 걸린 김지영의 머릿속에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고필승의 마당에 어떤 뽀글이 머리를 한 남학생이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장면이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죠. 순간 고필승은 그건 자신임을 직감하는데요. 그리고 그건 자신과 도라만이 아는 일이라며 김지영이 어떻게 알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며 그녀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다 그 혼란스러운 감정은 최고봉에 이르는데요. 응급실에서 고필승이 확인한 자신과 박도라가 함께한 문신을 발견하면서입니다. 김지영의 발목에는 박도라와 고필승이 함께했던 문신과 똑같은 별 문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필승은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며 김지영의 할머니를 찾아가 확인을 해보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를 돌봐주는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로 할머니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영이가 사고 전후로 180도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동네 소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고필승은 지영의 칫솔과 도라의 엄마 빨대를 가지고 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99.9% 일치입니다. 고필승은 기쁨과 놀라움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하며 다친 김지영한테 괜찮냐고 전화를 하는데요. 흐르는 눈물에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필승은 이것저것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김지영 집을 방문하는데요. 지영은 비록 자신이 고필승 감독을 위험에서 구해주기는 했지만 이건 오버 아닌가라며 당황스러워하죠. 하지만 그런 지영의 행동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급하게 누군가 필요할 때 꼭 자신한테 전화하라고 합니다. 출근길 아침 김지영은 대문을 나서는데요. 헉, 이건 뭐지 싶은데요. 고필승이 차를 세운 채 자신과 카풀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한사코 사양하지만 고필승은 교통비 아끼라며 결국 김지영을 차에 태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박도라가 살아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 고필승으로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실에서도 필승의 눈은 김지영한테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18화 예고편에서 필승은 김지영한테 기억을 찾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데요. 기억을 찾았을 때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때로는 모른 채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고 말이죠. 하지만 김지영은 좋지 않은 기억도, 찾고 싶지 않은 기억도 모두 자신의 삶이고 자신이 걸어온 길이라며 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예고편에서 엔젤투자 대표 공진단이 기절할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자신이 씌운 스폰 누명으로 죽은 박도라로 인해 매번 악몽에 시달려왔었죠. 게다가 무당 집에 찾아가 무당 손을 잡고 도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며 오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게 죽기 전에 잘하지.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무슨 소용인가요? 또다시 악몽이 시작될 듯 보입니다. 우연히 촬영장을 찾았다. 김지영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김지영은 공진단 옷에 커피를 쏟게 되는데요. 당황한 지영은 연신 죄송하다며 공진단 옷에 묻은 커피를 닦아주죠. 그러다 우연히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인데요. 공진단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습니다. 공진단은 한눈에 도라를 알아보고 너 박도라 맞지? 라고 김지영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요. 당황한 지영은 자신은 김지영인데요라고 대답할 텐데요. 하지만 공진단은 박도라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박도라가 자살하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기 때문에 사망 처리가 된 건 맞지만 실제로 시체가 발견되지는 않았는데요. 해서 공진단은 다시 고필승처럼 김지영이 박도라가 아닌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지영은 뽀글이 남학생을 기억해낸 것처럼 서서히 박도라로의 기억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고필승은 이런 김지영을 보며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도라에게는 더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또한 박도라로의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도 현실에서의 도라는 톱스타도 아니고 100억 가까운 빚에 스폰까지 받은 사람으로 왜곡되어 있는데요. 도라의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도 자신이 박도라라고 쉽게 밝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억을 찾은 후에도 필승에게는 오빠 미안해라며 김지영으로 연기를 하며 당분간 지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공진단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